16페이지 볼 차례였나? 아니구나. 14페이지. 14페이지, 그죠?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사업식. 정비사업은 사업이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거는 공공시행의 원칙이죠. 등 시장군편수 등 공사 등이 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합. 근데 몇 명 미만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 20명 미만할 때. 재개발 사업에서 20명 미만일 때는 그때는 이제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인 사업식입니다. 근데 이게 사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공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공공시행 등등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천재지변 발생했다. 긴급하게 할 때. 그리고 도시공원 계획설 사업과 병행이 세야 된다든가. 규모 큰 거, 무슨 개발 방식? 순환 정비 방식일 때. 이때는 이제 등등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답은 아닙니다. 잘. 천재지변 이거 답이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이발사일 때도 공공시행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얼마가 요구해야 돼? 토지 면적 2분의 1 플러스 총수 3분의 2가 요구할 때.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국공유지이면서, 그리고 과반수가 공공시행에 동의할 때. 그리고 3년. 원래 추설사가 2년, 2년, 3년인데 이거는 3년. 조합설 인가를 3년 동안 인가 신청했을 때, 3년 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제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뺏어가는 겁니다. 시장조사하거나 공사를 사업시행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뺏어가는 건데 이 숫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그래 기억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뭐 지정개발자가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지정개발자 언제 합니까?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든가 이발사일 때.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친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의할 텐데 그 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합설립 동의요건에 해당되는 수가 이렇게는 안 돼요. 나오려면 그 숫자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만 하자고 한 겁니다. 천재지변은 쉽고 이발사업 지정인데 이거는 그래서 지정개발자를 물어볼 가능성이 많다. 토지동수라서 토지 면적 5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 2분의 3 추천. 민간합동법인도인데 얼마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 2분의 1. 신탁에서도 2분의 1. 그래서 얘만 외우고 싶으면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 2분의 1 나와야 돼. 지정개발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쉬워지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봅시다. 이게 좀 삐딱한 것들 많이 내니까 전에 여기가 3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 밖에서 좀 주변에다가 시험에서 될까? 이게 우리 공법 내는 애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이제 좀 어려워야 돼. 복잡해야 돼. 그게 많이 내는데 지정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사업 대행자라는 것도 있어요. 대행자. 사업 대행자는 요걸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사업 주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얘가 사업 주체인데 대신하는 거. 과반수가 여기 있어요. 과반수. 이 조합원들이 맨날 다투고 있어. 합의가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시장 공수 등이 대행자. 그리고 이제 과반수 동의했을 때 대행자 지정할 수 있는데 뭐 그 대행자 있구나 이런 정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만 넘어갑시다.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니까 내가 강조를 안 했어요. 이제. 그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거 사업하고 싶으면 이제 사업 실행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국토계획부에서는 우리는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했어요. 실시계획.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실시계획. 그리고 도시활법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부 하면 사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한 번씩 보는 이유가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계획. 여기다가 실시나 시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야. 여기도 사업 실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글자가 다르지만 같은 말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슨 법을 준용해?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준용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지 그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가 이것도 사업 실시 인정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 다 사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거가 하나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어디서 다르죠? 무슨 법에서? 도시계획. 도시계획법은 여기 실시계획도 있지만 이건 지금 정비법이라고 있는 거지. 주택법, 국토계획법 이건 있지만 여기 도시계획법에서는 세분의 사업인정고시. 세분의 고시. 다른 것들은 이거 사업시행, 실시계획, 사업계획 이게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했어요. 도시계획법은 뭐가 있을 때? 세분만로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으로 본다. 차이가 있었어요.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이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이 노후 분량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그때 비로소 철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도 철거 예정 시기가 있어요. 여기도 철거 예정 시기가 있어. 네. 글자는 좀 달라요. 얘하고. 근데 이제 여기 철거, 여기 철거한 게. 여기도 정비 사업비가 있어. 정비 사업비. 여기도 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권리에 관한 것들. 금액이라든가, 권리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사실적 행위들, 범죄 예방 대책 어디 있겠어? 1번에서 2번에서 범죄 예방 대책. 1번에 있지. 세입자 주거 대책. 1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 주거 대책이라든가. 그래서 또는 뭐 정비 기반시설 설치계 어디에 있어? 1번에서 2번에 있어. 1번에 있어. 뭔가 하는 거 사실적 행위들. 근데 이제 여기는 권리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관계. 분양 대상자별 권리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교육환경보호대책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지. 몇 미터에 있을 때? 200m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 교육시설 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숫자 전에 물어봤는데 유치하지만 이런 거 물어본다. 공법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각종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 계획이나 대책 이런 게 있고 여기는 권리관계가 있다. 이건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지 철거할 수 있다? 사업시행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다. 요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있어도 노후 분량은 충분히 있지만 내가 이 평가를 받아야 돼. 평가 여기서 금액 내 권리관계. 그래서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한 날 기준하는 거. 이 말은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날 기준해서 이 건축물이나 토지의 가액 금액, 건축물이나 토지의 금액 평가액이 여기 기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내가 이제 만들어진 이 건물이고 분양 예정 대진할 건축물에 이거 평가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비교해서 뭐 하려는 거야? 청산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권리관계. 청산해야 되겠지?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한번 읽는 것보다 이 원리를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봤을 때 시험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말한 거고 이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겠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용기 지도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몇 년 해도 까먹는데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라 말씀드리고 자, 이제 철거는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 위험해 우범지대가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지 그때 있는데 여기 갑을병정 얘 동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약간 우월적 지위니까 얘가 마지못해 승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미리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철거하려면 시장 분수대에 허가가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자. 또 하나 이제 그리고 그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겠지? 사용수익 하면 돼 안 돼? 더 이상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안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왜냐면 이걸 한꺼번에 이거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여기 철거하는 것은 5년 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 동의받고 사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동의받고 사용할 수 있지. 그리고 자 다시 봐요. 관리처분 계획에 뭐가 있어야 돼? 요거 이게 내 집이야 내 집. 그럼 내 집에다 뭐가 있어야 돼?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평가가 있는데 내가 분양 시정을 안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 내가.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철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떠나간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보상받기 전까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들어보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뭐 사투를 이해를 해야 돼. 야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보다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자 정비사업비. 자, 여기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자 조합원이 만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보통의 그 의결은요 여기 과반수가 출석하면 돼. 151명.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151명. 그 다음에 여기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76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70명 맞나? 70 맞죠? 70명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것. 자 중요한 거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겠어요. 조합원. 너무 중요해. 조합원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게 있어. 200명이 찬성해야 돼.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가 찬성해야 돼? 200명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 범죄랑 거부권이 있었어요. 범죄랑 거부권은 이제 괜히 헌법 나왔네. 출석한 사람이 3분의 2인데 첨예하게 데려갈 때는 다 출석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적 3분의 2가 거의 비슷해요. 네? 너무 중요하니까 언제 와서 시비를 걸었어? 차전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밤중에 찾아 시비를 걸까?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 시공자 중요하다.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설계가 하는 사항, 정비사업비 같은 것들. 정비사업비 사용, 이건 사용이고요. 사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2고. 자, 다시 이제 과반수가 돼요. 과반수는 정사관입니다. 정사관. 자, 정관 변경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 과반수. 근데 그 중에 이거 할 때는 3분의 1하고. 정비구역이 정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비구역을 바꾼데 얼마나 중요해요. 시공자를 바꾼데 얼마나 중요해. 얼마나 찬성해야 돼? 조합원? 3분의 1가 찬성해야 돼. 그리고 이제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고 싶어. 그럼 조합원들이 결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합원 얼마가 찬성해야 돼? 출석 과반수야? 조합원 과반수야?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관리처분계획 요거 이제 인가 받으려면 우리가 또 의결해야 될 거 아니야. 조합에서 얼마가 찬성해야 돼? 이게 정사. 자, 근데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건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1가 찬성해야 된다고. 자, 정관 중에서 뭐? 자정 시비에 해당될 때. 그냥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이 아니고 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싶고 이런 건 그냥 출석 과반수예요. 조합원 자격을 받고 싶고 그럼 얼마 찬성해야 돼? 3분의 1가 찬성해야 된다고. 자,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와서 찾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눈동봉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외울 수도 없거니와 외웠어도 그게 이 문제인지 몰라. 다시 조합원 제명을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조합장이 마음대로 제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쳐. 만약에 정관에. 근데 그걸 바꾸고 싶어. 이사들 동의받고 제명을 해야 돼. 바꾸고 싶어. 그 정관을 바꾸고 싶어.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을 한다고. 3분의 2. 조합원의 자격이나 제명, 자정시비, 자격, 제명, 탈퇴, 교체 다 신분이잖아. 조합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과반수가 찬성하면 반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다 제명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조합원 자격, 국회의원 자격 얼마가 결정할 수 있다고? 3분의 1이라고. 이거라도 기억하. 이거라도. 자정시비 이해는 몰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싶어. 얼마가 찬성해야 돼? 3분의 1. 그래서 이거 이제 출석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 3분의 1 이렇게 이걸 할 때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이 날까 말까요. 자, 정비사업비를 1,000억 가지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쓰고 싶어요. 자, 정비사업비 아까 있다고 저기. 자, 그럴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근데 이거를 1,100억으로 하겠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지? 이렇게 바꿀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 3분의 1가 찬성해야 돼.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 싶어. 얼마나 찬성해야 돼?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근데 왜 정비사업비가 1,200억이었는데 1,200억인데 이거를 1,400억으로 바꾸고 싶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싶어. 1,320억이라고 볼게.
자, 여기에 100분의 10, 120억이 늘어난대. 그럴 때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은 3분의 1가 찬성해야 된다고. 처음 정하는 것은 조합은 과반수지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 5% 있어서 이렇게 됐대. 그럴 때는 조합은 3분의 1가 찬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봐봐요. 사업 시행기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여기 분양 공고합니다. 분양 공고. 분양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기 조합원들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줘요. 통지. 전에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지만 조합주택을 만들었어. 조합원한테만 공급해야 돼요? 조합원 외이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어. 외이자도 할 수 있지. 그거 얼마나 답을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에. 그러니까 공부 어렵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강의 했으면 뭐 여러분들 90초씩 맞았을 거예요. 실제 맞은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어려워지지 이제. 그러니까 조합은 외이자에게 할 수 있으니까 일반 분양 공부하는 거고 조합원이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 그럼 이제 분양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 갑을병 분양청 했다가 이 사람 철회했어. 철회. 분양청 했더니 400명이 분양 신청하니까 정비사업비 1000억, 1200억 들겠네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0명이 철회했어요. 얘 때문에 이제 1320억이 들게 생겼어.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지? 늘어났지만 분양 신청을 철회한 데에 대한 보상금을 빼고 100분의 10이 늘어나야 돼. 지금 100분의 늘었지만 요 왜 늘었어? 왜? 요 분양 신청 철회한 사람들 늘었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얘가 철회하니까 가벌병의 부담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요. 왜 안 늘지? 이거 일반 분양하잖아. 얘가 포기한 거. 일반 분양에서 팔아가지고 얘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담금이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2가 찬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100분의 얼마 이상 증가하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10 이상. 그런데 그때 그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것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든가 분양 신청한 사람, 분양 신청자가 철회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빼고 계산한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자, 그거 보고 이제 봤고요. 이제 이게 있고 이거 한번 해보고 둘 중에서 만약에 나는 너무 어렵다 이거 하지 이거. 그리고 다 어렵다 이거 자격이라고 하지 자격 평가할 때 얼마 찬성해야 돼요? 3분의 1. 그거라도 하지 그거라도 그렇게 정리해줬어 지금.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출석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150명 출석해야 되죠? 출석하라고 해서. 근데 실제 현장에 다 출석하라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이 돼요. 그럼 이제 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출석한 걸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회의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직접 30명은 출석해야 돼요. 300명이 얼마? 100분의 10 출석해야 돼요. 10. 근데 정사관 그런데 창사관 이때는 100분의 20, 60명이 출석해야 돼요. 100분의 20 창이 뭘까? 창립청계,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이런 거 통과시킬 때는 현장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 좋은데 현장에 그래도 60명은 있어야 돼. 이때는 중요하니까. 시공자를 변경하고 싶대. 시공자를 철회하고 싶어. 100분의 20. 시공자를 지정하고 싶대. 시공자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 시공자를 지금 현대건설로 하고 싶어. 얼마가 찬성해? 출석해야 돼? 과반수 출석해 있어야 돼. 그리고 시공자에 관한 자정심이 중요한 거니까 3분의 1. 만약 정관을 바꾸려고. 시공자를 바꾸고 싶어. 얼마가 출석해 있어야 돼? 처음 정할 때는 과반수. 변경할 때는 취소할 때는 100분의 20. 일반적으로는 100분의 10. 자, 이제 정리해 줄게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 그렇지. 거기 좀 하다 말았어요. 12페이지. 의결 봅시다. 의결. 출석 조합은 과반수가 보통 의결하면 돼. 자, 그러니까 조합장 뽑고 이런 것도 다 과반. 여기 책 있어요. 여기. 네. 그냥 써도 돼요. 네. 필기해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은 과반수. 그런데 정관을 변경하거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작성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출석한 사람 과반수 갖고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게요. 만약에 너무 쉽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정관을 바꾸고 싶어. 근데 151명이 출석했어. 회의 성립했죠? 과반수 출석했잖아. 얼마가 찬성해야 돼 이제? 이 사람 다 찬성해야 돼. 151명이 출석했으면 조합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니까 151명 다 찬성하면 돼. 그죠? 국회에서도 과반수를 결의한다 그러면 만약에 과반수가 출석하면 그 중에 과반수는 되는데 저는 출석했어. 그럼 거의 과반수가 전체 과반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정관 중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바꾸고 싶어. 근데 151명이 출석했대. 그럼 표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51명밖에 의견을 제시 안 했어.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인데, 자, 다시 출석 과반수라는 말과 조합원 과반수, 조합원 3분의 이런 게 이런 의미라는 걸 간단히 말했어요. 자, 다시 정관 평가하고 싶어. 얼마가 찬성해야 돼?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계획도 조합원 과반수입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다 까먹어도 요거는 까먹지 말자. 자, 정관 중에 뭐를 바꿀 때는 조합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자정시비. 그것도 만약에 다른 거 정비구역 또는 시공자 그리고 정비사업비, 지출, 회계에 관한 사항 까먹더라도 자격은 까먹지 말자. 그래서 자격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너무 중요하니까 3분의 2구나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이제. 네. 자, 이제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할 때 조합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근데 보상비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100분의 10이 늘어날 때. 자, 그다음에 출석은 300명 중에 몇 명은 현장에 직접 출석이 있어야 돼? 30명 100분의 10. 근데 창립 초기에는 몇 명이 출석이 있어야 돼? 60명 100분의 20. 물론 다른 사람이 의견은 인터넷이라든가 서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100분의 20을 출석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0분의 10인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0분의 20 물어. 자, 100분의 20에서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이것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저거 두 개는 꼭 기억하자. 창립총회와 시공자 선정 취소. 두 개라도. 내가 그래 가운데 줄 써놓은 거예요. 12페이지. 정비법 12페이지. 2, 3, 4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정사관이 과반수니까 창사관도 20%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합시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창립총회 얼마가 출석이사 돼? 100분의 20. 그 다음에 뭘 할 때? 시공자 선정? 취소할 때. 딱 그 밑에 줄. 시공자 선정할 때 얼마? 시공자 선정할 때.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입니다. 이건 의결 경족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물론 시공자 선정할 때 과반수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없어. 시공자 선정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출석한 세 가지 다 하지 말고 보통은 10%인데 창립총회는 20%. 그리고 시공자 취소도 20%. 처음 시공자 선정할 때 얼마가 출석해야 돼? 과반수. 이거 출석 요건이고 의결 요건은 위에 있는 다른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의결 요건. 여기서 만약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자격 제명 탈퇴. 너무 오래 했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 그 밑에 외관에서 한번 조합원이 만약 300명이에요. 300명. 그럼 대의원 둬야 돼. 정비법 몇 명을 가지고 많다 적다 했지? 100명. 우리가 100명 초과 100명 이상 할 때는 대의원을 둬야 돼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 그런데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얼마 이상? 100분의 10 이상. 도시활법도 마찬가지야. 도시활법은 혹시 도시활법은 몇 명 이상 할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는 거 알아요? 50명입니다. 이건 100정이고. 자,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 둬야 돼. 그러니까 300명은 30명은 둬야 돼. 대의원. 적어도 100분의 10 이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100명이 많아서 대의원을 두는 거 아니야. 그쵸? 많아서 대의원 두는 거지? 근데 대의원이 100명 넘어. 그럼 많죠?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 100분의 10이 아니어도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100명 이상. 아니, 조합은 300명, 3000명이 3000명. 그럼 대의원 몇 명 이상이면 돼요? 100명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10이 300명인데 300명 꼭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100정 기억하고 100명. 100명 이상일 때는 대의원을 둬야 되고요. 여기 외관 3번이죠. 그다음에 100명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인데 그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즉 10분의 1까지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돼야 되겠어? 100명 이상으로 한다. 그 밑에 있는 숫자를 한번 체크해서 이해하시고 자 이제 대의원의 의장은 누가 할까요? 조합장이 하는 겁니다. 그 조합장이 대의원에 출석했지? 그럼 이 사람 표결권 있어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어. 자, 조합장은 대의원에 할 수 있는데 이사, 감사 얘네들은 겸직하면 안 되거든. 그 대의원도 안 됩니다. 이사, 감사. 누구 만들 수 있어?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만들 수 있다고? 조합장만 할 수 있어요. 조합장만. 자,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조합장만 돼요. 조합장. 자, 이 조합은 이름이 조합이지만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은 조합이지만 내가 그랬잖아. 이름은 조합이지만 법인격이 있다. 법인격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런 말도 다 연결한 거다. 등기가 성립하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으면 법인격이 없으면 구성원이 다 계약을 해야 돼. 책임도 구성원이 지고 권리도 구성원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맨날 계약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법인격을 주는 거지. 그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행위는 조합장 개인이 하겠지만 조합장 또는 대표들이 하겠지만 그 법적인 효과의 귀속 주체가 누구야? 조합장이에요? 법인 조합이에요? 조합한테 행위의 효력이 귀속된다고. 공사계약하면 누구 돈으로 줘야 돼? 조합 돈으로 준다고 형식적으로. 그 법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귀속되니까. 그래서 민법을 준용할 때 조합을 준용해야 돼? 사단법인을 준용해야 돼? 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해서. 뜬금없지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인데 합동행위죠? 법률행위죠. 합동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뭘까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물어봐셔야 돼요. 13페이지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저번에 했네요. 조금 하다가 이게 억울했는데 내가 이거 안 끝나니까 또 할 것 같아가지고 저번 하다가 5과승이야. 추진위원회 5과승이죠. 5명 이상 과반수동의 시장 우승이. 여기도 5명에서 25명 이하. 상한선도 해놨어. 안 그러면 주민대표에 막 1000명 하면 안 되잖아. 5명에서 25명.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동이 받아야 되고 시장 수승인 받아야 됩니다. 1번, 2번 했고. 그럼 주민대표회를 만들어 놓은 거는 구경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할 수 있겠지. 심지어 세입자는 제시 못한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맨날 어떻게 나올 때마다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의견 제시할 수 있겠죠? 시공자 추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시공자 추천하면 그 추천 받은 자를 정할 수 있어? 정해야 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거기는 주도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조합도 감사가 3명 이하인데 여기도 감사 둘 수는 있는데 3명 이하입니다. 자, 이건 시험에 나왔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 내가 이거 왜 어렵다 그러죠? 외우는 거 어려워요. 한 명, 3명이고 뭐 자주 나오면 간첩신고는 113, 뭐 범죄신고는 112 하겠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 한다면 그런 거 한번 봐야 돼요. 까먹어도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주민대표회의 비용 보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일부예요? 일부입니다. 이런 거 내요. 낸다 그러면 어렵지만 까먹어도 어쩔 수 없지. 여기 이제 이 사업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마침 잘 됐네. 이거 등등이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공공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여기 공공이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조합을 안 만들어가네요. 여기 그죠? 근데 조합을 만들었다가 시장이 여기서 이런 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할게 그럼 나를 시행자로 정하는 다음날 이거는 해서는 걸로 봅니다. 그 취소가 승인을 취소한 걸로 봐요.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얘네들이 주민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시공자는 현대건설 해달라.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돈 들어간 데가 비용 들어가죠? 그 비용을 여기서 이렇게 시장군수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니네 1억 썼어? 5천만 원 지원해줄게 할 수 있다고. 일부 전부 일부. 왜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다 주는 것은 좀 안 돼요. 자 이제 도시 그 정비 사과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설치할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로 상하수도 설치하는 거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는 주택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국도 도로 상하수는 누구? 시장군수. 그리고 국가는 뭐 했지? 주택부에서 채통 지키려고 우체통 하나 있었죠? 달랑 거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도로 상하수는 시장군수, 또 시장군수 부처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나오지만 자,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자, 도로 상하수도 전부 할 수 있어 없어? 전부 할 수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여기 비용 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하는 거 정신없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추진위원회라는 게 두잖아요. 조합을 할 때 설립하는 추진위원회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추진위원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막 횡령 착복한다든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향응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추설사가 아니고 설사 이렇게 됐잖아. 추설사하면 2년, 3년인데 설사하면 3년, 3년 이렇게 됐죠? 바로 싸면 5년이었고, 그죠? 1년씩 줄어들었잖아. 단계 앞설 때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300명의 토지동 소유자가 몰라요. 잘 창립청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정관 어떻게 만들고 또는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때 공공지원할 수 있어요. 공공지원. 그럼 추진을 안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거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합니다.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비용 부담을 또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거 물어보면 찾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자주 물어보는 편이니까 한번 일단 공공지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해요? 지원해주는 거야. 진짜 지원해주는 거. 그냥 시장군수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로상하수는 시장군수가 전부 설치해줄 수 있고. 그리고 주민대표에는 전부 주면 돼 안 돼?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일부, 전부 이런 말 나올 때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물론 시장군수가 사업할 때는 인가 받아도 되겠죠? 고시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사업시행계획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정비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는 건폐를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변경할 때 그냥 사업시행계획 변경해서 신고하면 돼? 인가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근데 무엇인가를 10% 이내에서 변경한대. 인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10% 이내 나오면 그냥 우리 뭐 주택 여기 정비법, 도시활법, 주택법 이런 데서 뭐 10분의 100분의 10, 10%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인가 안 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된다. 뭐 100분의 20 나와도 그것도 인가 안 받아야 된다. 근데 25%를 바꾼대. 인가 생략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변경할 때 인가 받아야 돼, 신고하면 돼. 사무소 소지지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고, 방고 같은 거 이런 데서 야 가불명정아 앞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 공고할 때 무슨 신문 쓸 거야. 그런데 신문을 바꿨어. 다른 걸로. 서울신문에서 부산신문을 바꿨대. 부산신문은 좀 안 될지 모르겠네. 지역지만 안 돼. 전부 일란지해야 되는데 서울신문에서 대한신문으로 바꾼대. 그럴 때는 그것은 인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명칭 변경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명칭 변경 사무소지 소변은 신고였지? 소변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대변은 허가지만 소변은 신고다. 소재지 변경 여기 또 나왔네.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여기에 사업시행계획에는 어떤 뭐 건축행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여기에 복리설, 부대시설, 복리설은 뭐가 있지? 경주 유생 놀이터 이게 복리설이야 되나? 주택부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경로당 경로당이니까 이제 뭐 지붕과 벽이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건축물이죠? 이걸 바꿀 때는 인가 받아야 돼. 근데 놀이터
놀이터도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꾸겠대. 인가받아야 돼. 근데 그냥 건축물 형태가 아닌 놀이터. 이거를 이제 지금 확대죠? 확대. 이거를 놀이터를 10평 해주다가 12평을 하겠대. 자, 이거 인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이터가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어. 근데 10평 하기로 했다가 12평을 한대.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자, 건축물이 아닌데 놀이터가 건축물이 아니야. 10평을 12평을 하겠대. 인가 받아야 되지? 근데 101동에다 하기로 했다가 1001동으로 옮겼어. 놀이터를.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위치가 바뀌면 중요 안 중요해? 그것만 기억하라고요. 어떻게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설을 확대할 때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거 바꾸면 못 찾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생략하는 게.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말한 포인트 그걸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이제 그런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나 숫자 뭐 그 내용들이 다 바뀌는데 내가 그래서 좀 한 몇만 가지가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제 그냥 경우의 수를 진짜 다 따지면 몇만 가지가 돼요. 조합을 만들면. 그 정도. 내가 1번은 그 정도. 1번은 소변 신고, 2번은 위치가 바뀌면 중요하다는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필지 안에서 허가받은 위치를 바꾸고 싶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같은 필지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지만 같은 필지만 저쪽과 북쪽과 남쪽은 여건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 10% 나면 안 중요하다. 자,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하나 볼까? 토지용 계획, 건축물 배치 계획, 각종 이행 계획과 대책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설치 계획, 공동 이용시설, 놀마장 설치 계획, 임시 거주시설 이주 대책,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또 안 물어봐 분명히.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해야지 틀리게 나왔는데 답이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신경 써. 자, 또 공부하고 뭐 계속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반복하는 거야. 왜냐면 줄 하나 더 외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임대주택 얼마까지 건설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지? 100분의 30. 재개발 사업은요? 100분의 20.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임대주택, 이걸 공공 임대주택으로 인수를 요청할 수 있죠? 인수 요청하면 누가 우선 인수하는 거야? 지자체가 우선 인수한다. 못하면 국장에게 인수를 요청한다. 근데 여기는 없어 30일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인수가 지정해서 숫자가 나오면 며칠 안에 지정해서 통지해줘야 돼? 30일. 이런 숫자들 이제 외우라. 과밀 억제권역은 용적률을 완화해주니까 부속 토지를 기부 체납하지만 요거 임대주택은 용적 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부 체납 아니야. 용적 완화했을 때만 기부 체납해요. 그리고 주택부하고 여기 정비부에는 과밀 억제권역. 용적 완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기부 체납입니다. 내가 둘 이상의 감정 평가업자가 산정한 그런 물가 없어. 그냥 땅값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 산소평균 이런 말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복수해봤고, 가로등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 건축 계획, 교육환경 보호 계획은 몇 미터? 200m 했을 때, 그럼 이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대책을 국장과 환장과 교육감과 누구랑 협의해야 돼? 교육감하고 협의하겠지. 여기는 교육이니까, 그죠? 다음에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그리고 정비 사업비인데 이제 이게 말이 조금 바뀌어요. 관리처분에 가면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가 아니고 건축물 철거 예정식 이렇게 돼 있어.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관리처분에 가면 정비 사업비 아니고 정비 사업의 추산액만 있겠어? 분담금이 있겠어? 분담금까지 붙어있지. 추산액과 그 분담 권리관계니까 관리처분 얘기는 분담금 및 추산액, 분담금 정비 사업의 추산액과 분담금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아까 100분의 10을 봤으니까 자 비교해봐. 그러니까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된다고? 조합은 3분의 1. 그냥 사업시행계획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자꾸 연결해서 봐야 돼. 근데 여기 아까 내가 여기는 1000억 그래놓고 여기는 1200억이라고 써놨네. 자, 이거는 이 아까 말한 거 여기 자체가 늘어나는 거 말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는 정비사표 있잖아 여기. 근데 여기에 가니까 120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에 있는 정비사업비가 관리처분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 이러면 이거의 타당성 검증이에요. 타당성 검증. 이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1000억이라고 해놓고 여기 1100억이 된 거야. 그럼 우리 부담이 늘어나겠지? 자,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뭘 한다고?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돼. 시장업소가. 왜냐면 봐봐요. 우리 조합에서 의결해서 인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시장공사가 인가를 하는데 인가하기 전에 이게 정비사업비. 시장공사가 이거의 타당성을 뭐 전문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 이상 사업시행 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보다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의 얼마 이상 늘어났을 때 10 이상 늘어나면 뭘 해야 돼?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돼요. 자, 사업시행 계획서는 인가를 요청하면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줘야 돼요. 아파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부가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 줘? 60일이에요. 아파트 만드는 거 뭐 비슷하단 말이야. 인가할지 여기 승인할지. 자, 관리처분 계획은 며칠 안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돼? 30일. 근데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어. 그럼 30일 안에 할 수 있어 없어? 며칠? 60일. 그러니까 이 비슷한 숫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우려고 해달라. 그래서 얼마 이상 증가하니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돼? 100분의 10. 그리고 절차를 보면은 먼저 사업시행 계획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렇게 분양에 대한 사항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고와 통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통지하면서 여기는 가벌병제 있잖아요. 얘들. 분양 대상자별로 야 네가 이 정도 분담할 거야. 분담금의 추정액을 통지해 줍니다. 1억씩 부담해야 돼. 그런데 관리처분기가 왔더니 여기 있는 분담금보다 100분의 20이 증가한 거예요. 야 1억 2천만씩 내야 되겠어. 그럼 늘어났지? 타당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럴 때는 관리처분기에 뭘 검증 요청하라고?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건 괄호치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올 겁니다. 괄호치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여기서는. 그럼 이제 조문도 다 써줘야 돼요. 여기 몇 주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서의 분담금의 추산액보다 몇 주에 의한 관리처분이 있는 분담금의 추산액이 100분의 20 해가지고 딱 낸다 그러면 괄호치가 하나밖에 못 내요. 근데 이렇게 안 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 지문 중에 하나 되기는 너무 길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안 낼 거고. 자. 정비사업비가 여기 A에서 B로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100분의 10. 그리고 조합 총회 소집 요구할 때 얼마가 요청하면 총회 소집해야 돼? 조합은 5분의 1. 조합장이나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사항 결정할 때는 얼마가 요청하면 총회 소집해야 돼? 10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이거 관리처분 계획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장님 타당성 검증 좀 해주세요. 그럼 검증해야 돼. 얼마 요청하면? 조합은 얼마? 5분의 1. 그런데 아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청하면은 며칠 안에 인가 여부 결정해 통지하라고 했지? 30일. 근데 이거 5분의 1이. 자 인가 요청했어 이제. 그러고서 5분의 1 시장 찾아갑니다. 시장님 타당성 검증해주세요. 보니까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온지 시장한테 온지 29일째 되는 날이야. 아 이제 인가 해줘야 되겠다 했더니 타당성 검증 요청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어쨌든 보니까 한나라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데 그 후보를 교체하면서 새벽 4시였나? 김문수 후보 탈락 1시간 안에 등록하세요. 새벽 4시에 1시간 안에 새로운 후보 등록하라고 하고 한덕수 이 사람 한 명만 등록했잖아요. 이렇게 촉박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 후보 교체하는 건 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1시간 안에 하라는 게 이건 아무리 봐도 교체는 뭐 약속 안 지켰다고 해서 무슨 당무위원회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5분의 이제 타당성 검증 요청하려면 인가 신청한 날로서 며칠 안에 해야 돼? 30일 안에 하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럼 바로 전날 와가지고 시장님 이거 타당성 검증해 주세요. 다 계약 이거 도장 찍어놓고 지금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15일. 자, 인가 신청한 날부터 며칠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돼? 15일. 타당성 검증 요청입니다. 자,
이거 이제 뒤에 나와서 확인하겠고. 자, 다시 14페이지. 이런 절차들을 자꾸 듣고 좀 이해를 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기억하기 쉬워요. 이제 절거계획서, 정비사업비가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다고. 재건축도 철거하면 없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은행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줘야 돼. 그에 맞는 대책이 보통 융자죠. 융자죠. 이게 더 많죠. 근데 전에는 이걸 임시 수용시설 해놨어. 그래가지고 무슨 포로 수용소냐 이러니까 임시 거주시설 바꿨어요. 이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거나 융자 등을 해야 되는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때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대요. 어떤 토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싶어. 이것 좀 씁시다 하면은 이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반드시 응해야 되겠어? 예외도 있을 수 있어.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줘야 돼요. 응해주고 만약에 응했을 때는 이거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해줘요. 국가나 지자체는 무상으로 가입했지. 무상으로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이거 임시 거주시설 좀 씁시다 했어. 그런데 여기 이거를 파주시가 전국 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럼 응해야 돼?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다고. 근데 예전에 이것도 막 거절할 수 없다 이 말도 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쉬우니까 안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때 14페이지. 임시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 임시거주시설을 위한 사용 신청에 대해서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용 계획이나 또는 전국체제를 위한 사용 허가 등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이 말이잖아. 이런 계획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제나 거절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사용을 하게 했어.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국공유지는 사용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 열악한 거고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좀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 위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필요할 때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근데 재건축은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경우 수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수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자, 근데 무엇이 있을 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고? 사업 시행계획, 다 똑같아. 실시계획, 사업 시행계획, 주택보양 뭐 사업계획 승인 다 똑같은 거야. 그 사업 인정 고시입니다. 근데 도시활법만 삐딱하게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했던 거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고 해야지 이런 말도 한 번 하면서 막 계속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해가지고 세부 고시를 몇 번 해주겠어 내가. 그래야 되는데 강의도 들으시고 열심히 좀 계속 그 책 보면은 이제 지금 좀 되는 아직은 이제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명한님은 지금 처음이니까 문제풀이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이제 해설집 있잖아요. 해설 파트 그걸 이제 계속 오늘 공부한 거 해설 파트 읽으면서 보고 가지고 좀 이제 공부 되신 분들은 아무튼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요. 예상 문제 하지 말고 예상 문제집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계속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되면 회차별 기출 문제. 그럼 여기 이제 빠진 것도 있고 이제 새로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전범위를 계속 보는 거니까 그것도 하시고 계속 해야 돼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그리고 이제 봐가지고 한 성원이 되면 우리 좀 방문각 모의고사 한번 보자고요. 볼 수 있습니다. 한 10여 명 되면은 그때도 이거 빌려서 봐야 되나? 모의고사? 밖에 이거 자리에 앉아 볼 수 있잖아요. 시간 맞춰갖고. 그래서 계속 좀 공부한 거 체크하고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 수용까지 받고 재건축 사업 특례 이거는 이제 우리 좀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